지금 신문 보도에 장학사 선발에 대한 교육 전문직 선발에 대한 노조의 큰 반발이 있죠. 그 현장에서 좋은 정책을 잘 실행하고 있는데 교사, 교원 인사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는 이유는 교사의 자율성 존중이라든지 우수 장학사를 선발, 지금까지 그럼 우수 장학사 선발이 안 됐단 말입니까?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었기에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의 교사가 집중해야 될 본분을 우리가 학교 아이들한테 오롯이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만들었는데, 또 이 제도를 또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현장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제도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 때문에 상당히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시도 학생이나 자예 학생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급성도 있는데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좀 우리 초기 대응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바로 또 지자체에는 각 우리 경기도에 자살예방관리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주말이든 야간이든 네. 그래서 24시간 초기 대응 시스템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또 이 시스템은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적용될 수 있으니 그거를 경기도와 좀 협의를 잘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의 신규채용이 없고 정년퇴직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 2016년 시범 운행하고 2020년에는 모든 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교의 시설 점검 및 소규모 수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학교 현장 지원과와 통합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고, 학교 시설에 대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시설과와 통합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는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위주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축소되는 시설관리직은 미배치된 학교로 환원하며 일선 학교에서도 반길 것입니다. 배치교는 학교의 시설관리직이 근무하니 점검보다는 시설 보수 지원에 집중하고, 미배치교에 대한 점검 횟수는 늘려 긴급한 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대 홍보비가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본연이 봤을 때 같은 신문인데도 일주일에도 같은 1,000만 원, 한 달인데도 1,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또 같은 방송도 그랬고요.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어느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볼 때. 예, 본의원은 교육 홍보에 집행해야 될 경기도 내 이 피 같은 예산이 특정 라디오 방송에 일방적으로 6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경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투명해야 되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이 3년 전부터 별관에 대한 붕괴 징후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알렸는데도 학교장이 B등급, C등급 받았다는 이유로 방치했고, 대책 마련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지질공학계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이수건 교수가 제1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진단해보고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면 저 그냥 안 있습니다. 진짜로.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도 사고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안전 불감증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요, 국가의 의무이고요. 학생들도 국민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은 항상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지금 그 세입추계위원회 혹시 운영하고 계신가요? 본의원은 세입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치나 상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니 필요한 돈을 갖기 위해서는 또 기조실장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수시도 만나서 뭐 이런저런 말씀 좀 주고 그래야지 이런 게 좀 소통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갖고 오려면 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과밀 문제를 위해서 어떤 구체화된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가장 빠른 방법은 모듈러 기술 또는 중축. 근데 중축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학부모들은 대부분 반대가 또 심하시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신설, 학교 신설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개발 계획은 있는데 그 세대수가 아직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계속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기존 학교에서 받았던 학생들과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개발돼서 들어왔던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또 배정 문제에 대해서 같은 형평성을 계속 논의하시는데 이게 차후에는 매우 심각한 이제 지역 주민의 갈등으로 이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지자체 서로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받아들여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많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비 교육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교육에 도입할 때 너무 성급한 도입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 부서에서도 이제 팀으로 이제 꾸리고 운영하신다면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 교육 환경에 맞게끔 잘 도입하고 좀 많은 학생들이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공부하고 좀 도입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님이 올해 6월에 발표한 일본 아이비 교육 도입 현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권영성 청주대학 교수님도 6월 달에 일본의 교육계획 모습과 아이비 도입에 근거하여 논문을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아이비 팀을 주축으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정책 검증도 하시고 사전 분석과 연구 검증을 통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께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는 110개 대상교가 그 선임 대상인데 24개는 아예 미선임이고 임시 자격으로 79개 학교가 선임돼 있어요. 당장 23년부터는 909개 학교가 여기 관리 선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당장 내년부터 추가되는 900개 학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자체에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견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도 고민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도대체 그러면 2년 동안 준비 기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적어도 시행은 할 수 없어도 방법은 논의를 더 하셨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현재 그 코로나가 지금 풀린 상태에서 그 학교 시설 개방이 좀 이용률이 꽤 많을 거예요. 갈수록 우리나라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걸 두려워해요. 뭐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지나요? 왜냐면 사고 시에는 본인이 책임지는데 교장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자꾸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현장에서 관리하는 데 관리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면 교장 선생님이 문제를 다 그걸 안고 간다. 그거 누가 개방하려고 그럽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예산이 보니까 3,800 정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구매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방에 뭐 비닐봉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생활용품을 여러 봉지에 나누어서 담아가지고 전체 가방을 백팩식으로 메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장애인용 그 가방을 생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부에서 승인한 단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수진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대북 지원 사업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감사를 해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협력사업 범위에 북한의 각급 학교의 교육 비품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도 있거든요. 이 조례 목적 같은 경우에는 교육 학예 분야 교류 협력이거든요. 의료기기, 콩기름, 종이 이게 어떻게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알아서 돈 주고 알아서 해야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내부적으로 의료기기, 콩기름, 종이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라고 보셨기 때문에 집행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반드시 살펴보셔가지고 혐의가 있다 그러면 징계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도 제가 알기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그냥 한국 아이들도 사실 언어가 능숙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미흡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3,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지, 그 다문화 언어 강사 관련해가지고 교원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2 외국어를 조금 숙지하시거나 기본적인 거라도 조금 교원들 안에서 역량 개발이 되면은 지원을 또 하거나 아이들이랑 능숙하게 소통하진 않아도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로열티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많이 들 것 같다. 이 로열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답변이 그때 당시에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총량제이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오늘 다시 질의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돈이 적게 들어가죠? 학교별 3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이고 만약에 학교가 아이비 교육으로 지정 학교가 되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그게 계속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비용 부담을 공교육에서 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학교마다 1,000만 원씩 더 지정이 돼서 교수 연수를 받고 나서도 안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교육감님이 바뀌시면 이 교육이 잘못됐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거에 대한 예산의 책임은 누가 지죠?